안녕하세요. 2주차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2주차는요, 유아 문제 행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는 주제에 대해서 전통적인 훈육과 긍정적 생활 지도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있고요. 교사와 유아의 관계를 다시 보는 것, 그리고 교사 자신을 이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2주차 세 번째 시간에는 교사 자신을 이해하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지도는 넓게 생각하면 하루 일과 내에 유아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지도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또 좁게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그 범위를 생활 지도라고 정의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생활 지도를 할 때는 유아의 문제 행동,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줄까요? 자, 일단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되면 교사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장난감으로 친구의 머리를 때렸어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상처가 났어요. 그러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것들을 교사가 다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한 유아와도 상호작용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마주했을 때 행동을 한 유아들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상호작용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긍정적인 생활지도, 그 다음에 유아와의 긍정적인 관계, 생활지도 전략, 그런 목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 이외에도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유아가 하는 그 행동을 교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교사가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유아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교실 배치를 어떻게 하고 일과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활동을 선택해서 어떻게 제시하는 그 신념 모두에까지 교사가 가진 기질, 감정, 경험, 신념, 가치, 문화와 같은 교사의 개인적인 측면이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교사로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사건을 마주했을 때 행동하는 유아와 그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막 하는데요. 거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람 개개인마다 다 다른 그 교사의 기질, 감정,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다음에 경험, 또 신념, 뭘 가치롭게 생각하는지, 가치, 문화 같은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교사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교직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유아교육을 하는 나의 철학은 무엇인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는가 등에 대한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유아의 문제 행동에 직면했을 때 교사가 흥분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지 못하면 교사가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게 되고, 교사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을 자기 스스로 수용하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유아와 유아의 환경에 대해서 명료하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교사가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때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시각, 자신과 유아들을 위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그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아와 교사 간의 관계 형성에서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교사의 감정입니다.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교사는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런 감정은 유아가 다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교사가 계획했던 행동을 수행할 수 없음에서 오는 좌절감, 또 행동을 통제하고 다룰 수 없음에 대한 불안과 같은 지금 상황에서 느끼는 것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다음에는 더 오래된 감정에 개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유아나 거짓말하는 유아와 같이 교사가 개인적으로 특히 더 싫어하는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일 수도 있고, 교사가 초등학생 때 경험했던 따돌림을 떠올리게 하는 행동을 보고 잊었던 나쁜 기억이 떠오르면서 야기되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오래된 교사의 감정은 반응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전혀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무감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두 번째, 과거의 경험입니다. 교사가 깨닫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뜨렸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어쩜 그렇게 바보 같니? 라는 비판적인 언어를 자기가 모르고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사가 유치원에 다녔을 때 담임 교사가 교실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거부하면 자기 손을 잡아 끌고 교실로 들어갔던 그거를 욕을 했지만 안 좋아했지만 자기가 또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던 방식대로 가르치고 우리가 훈육받았던 방식대로 훈육하게 된다라는 말처럼 교사가 과거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유아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에는 교사의 자기 기질도 작용하게 되는데요. 교사가 모든 유아가 말할 기회를 가졌는지 확인하면서 차분히 수업을 진행하는 스타일이라면 활동적인 유아는 교사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사가 민감하고 반응이 강한 스타일이라면 어떤 유아들은 유아 존재에 대해서 교사의 존재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고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와 상호작용을 할 때 교사가 가진 가치와 신념 체계도 영향을 주는데요. 그 교사가 어떤 환경과 문화에서 자랐는지,
순종적인지, 혹은 복종적이었는지, 자율적이었는지,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교사가 유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유아에 대한 기대를 왜곡되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애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유아의 문제 행동을 바라보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이런 것들을, 이런 오류를 극복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반성적 행위는 교사가 행동을 변화시키는 의도적인 사고 방법인데요. 교사 교육에서 이 반성적 사고는 교사가 자신의 교육 실제와 교육이 행해지는 맥락을 분석할 수 있고요. 자신의 교수 행위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 상황을 평가하고 미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사로 발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교사가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이자 기술자가 아닌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일에 대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천적 지식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실천적 지식의 형성을 위해서는 반성을 통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기 반성을 통한 자기 이해는 개방성, 전인성, 책임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태도로 기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반성을 통한 자기 이해에서의 이 세 가지 요소, 개방성은 한 측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원에서 나온 사실이든지 주위에서 보고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라도 잘못된 바가 있을 것이라고 한번 찾아보고 대안적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적극적인 욕구입니다. 그 다음 전인성은 나 자신을 어떤 일에 완전히 빠뜨리려고 하는 자발성이고, 책임성은 신념과 일치한다면 변화의 결과를 고려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발성입니다. 교사의 자기 반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저널 쓰기가 있는데요. 저널 쓰기 방법은 교사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노트, 컴퓨터에 기록하거나 혹은 소형 녹음글을 사용하거나 하루 일과에 집중한 기록, 기억할 만한 사건이나 특정 유아에 집중하거나 유아의 문제 행동 하나에 집중하여 기록할 수도 있고, 교실 내에 교사의 손이 잘 닿을 수 있는 곳에 노트나 작은 수첩을 비치해서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반성적 전화를 쓰기에 의해 지금부터 화면 또는 교재는 56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 읽어보셨어요? 자, 이러한 자기 반성 저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싫어하는 교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교사들은 저널 쓰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궁금증, 그리고 경험, 감정을 동료들과 공유하고 지원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전화를 공유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생각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경험도 공유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강화는 유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유아의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자신의 편견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요. 유아에 대해 가지는 선입관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유아들의 성, 외모, 가정 환경에 근거한 특정 행동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도 파악해야 됩니다. 자, 본 사례에서는 재미있는 사례지만 이 교사는 코딱지를 후벼서 이렇게 하는 유아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가 나게 너무너무 싫어하는 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아들한테는 이러한 행동이 자주 잘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교사는 내가 특정 행동에 대한 선입견이 있구나, 편견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유아의 행동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편견이 있진 않은지 그 초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인 편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자신의 편견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실제를 점검해 보고 평가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게 문제야. 저게 잘못됐어. 라는 말을 평소에 계속 달고 있는 선생님이 아닌지. 그리고 저렇게 행동하는 나쁜 이와 라고 섣부르게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교사들은 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정의하고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사가 갖게 되는 개인적인 편견은 그 유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아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와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의도성이 없을지라도 위해적 요소가 있는 교사의 행동을 인식하고 명명하고 동료 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묵인하지 말고 기관 차원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처해야 합니다. 자, 반성적 과제를 통해서 편견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 과거의 개인적 경험을 먼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교사 자신의 유아기를 회상해 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교사가 사용했던 훈육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와 교사의 방법에서 차이점이나 공통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 훈육 방법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그 경험이 이제 여러분이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도록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 가지고요. 퀴즈 타임에 여러분이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유아기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교사가 사용했던 훈육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 생활 지도를 해야 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서술은 퀴즈에서 서술하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재 5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행동이 느려서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항상 늦는 유아에 대해서 교사는 넌 정말 느린 거구나. 너 때문에 제 시간에 모일 수가 없고 어쩌면 오늘 바깥놀이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어. 여러분 이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하면은 또래 부정적인 평가를 부추기겠죠? 자, 여기서 교사는 유아들 앞에서 모욕 주기를 했습니다. 놀리기로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의도가 훈육이었을지라도 그 결과로 유아는 자아 존중감이 매우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의도성이 없을지라도 위해적 요소가 있는 교사의 행동을 인식하고 명명하고 동료 교사가 서로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묵인하지 말고 대처해야 됐습니다. 자, 2주차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교사 자신을 이해하기 내용 부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고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세팅으로 나의 의식을 세팅해야 되는지 강조하면서 퀴즈 부분에 여러분의 유아기를 회상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 교사가 사용했던 훈육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반응은 어땠는지,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서술하는 것으로 하고요. 3주차에는 유아의 발달 특성과 생활 지도를 위한 환경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